한국의 발효식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콩을 발효해 간장과 된장을 담그는 기술인 장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이 장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는 문화이자 우리 식생활의 뿌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발효식품.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 관심을 받는 K푸드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효식품 자체가 인류 문명과 같이를 했어요. 우리 발효식품은 살아 숨쉬는 예술작품이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어린 거거든요. 1000년 넘게 이어온 날씨와 기다림의 조합. 전통의 방식에 과학이 더해져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의 맛을 만나봅니다. 한국의 맛, 그 중심에는 콩이 있습니다. 콩은 미생물 활동을 통해 영양이 풍부한 구수한 풍미의 식재료로 재탄생합니다. 한식의 풍미를 살리는 데 필수인 발효식품 장은 바로 콩의 숙성과 보관을 거친 뒤에야 만들어지는 거죠. 포천의 전통 된장을 만드는 곳. 불린 콩을 가마솥에 넣어 불을 지핀 뒤 맑은 물에 천천히 콩을 삶아냅니다. 재료가 좋아야 음식 맛이 좋듯이 콩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재료로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관건이지. 가마솥 앞에서 지켜보며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고 불 세기를 조절하며 푹 삶은 콩. 깨진 것 하나 없이 뽀얀 빛깔을 품은 그것을 식힙니다. 이후 콩을 으깨어 성형을 거치면 우리가 아는 메주가 만들어집니다. 메주를 가운데를 오목하게 들어가게 해줘야 균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메주가 잘 뜹니다. 다시 말해 좋은 콩을 선별해 삶아 찌은 뒤 덩어리로 단단하게 빚어야 균일한 발효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메주끼리 서로 닿지 않아야 몸에 좋은 곰팡이가 증식하는 겁니다. 이런 숙성 과정을 통해 콩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며 깊은 감칠맛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1월 초에 삶아갖고 한 달 안에 다 숙성을 시켰다가 음력 정월 보름이 지나자마자 소금물에다가 메주를 씻어서 말려서 담급니다. 맛은 물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장은 기다림의 미학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금방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는 말이 장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1년 된 된장하고 2년 된 된장하고 3년 된 된장하고는 숙성된 맛이 틀립니다. 진짜 장맛을 아는 사람은 색깔이 조금 진하더라도 3년이 된 된장을 원해요. 된장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발효의 효능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장에는 콩을 삶아서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영양가도 높이지만 풍미도 주고 향미도 주고 그 안에 기능성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좋은 장에 유익한 균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미생물과 효소, 시간과 적정 온도까지 더해져야 탄생하는 발효의 미학. 돌봄과 정성을 더해 만들어진 음식이자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장이란 그저 음식의 재료가 아닙니다. 발효의 기원이자 기다림이고 전통의 이어짐이기도 합니다. K소스의 대표 주자 고추장은 이제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명인 역시 정성이 담긴 제대로 된 고추장 맛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발효가 되고 있구만. 그냥 고춧가루 맵기만 하지만은 그 달고 맵고 이런 맛이 어우러지고 또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찰기가 있어서 요리하는데도 중요하고
고추장의 매력이란 것은 달고 맵고 그 부드러운 맛이 나잖아요. 오랜 세월 고추장을 빚어온 강순옥 명인. 고추장을 만드는 재료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가득합니다. 단맛과 매운맛, 구수함의 절묘한 조화는 바로 이런 깐깐함에서 비롯됩니다. 옛날 전통을 따라가면서도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연구를 늘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은 곰팡이 오면 막 질색하는데 매주나 고추장 매주는 곰팡이균을 잘 띄워야 좋은 제품이 나와요. 전통을 지키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로 식품 명인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까? 저는 우리 부엌이 연구실이었어요. 저는 칭립상 뭐 이런 것까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명인은 전통을 지키는 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고추장을 만들어 보고 요리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그 가치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소 먹기만 했던 떡볶이, 직접 만든 소감은 어떨까요? 평소에 잘 안 해봐서 몰랐는데 지금 명예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떡볶이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기뻤어요. 행복하고 맛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어요. 고추장 최고! 한국의 장맛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교사도 흐뭇합니다. 우리 장에 좀 뭔가 맛, 그다음에 또 되게 소중함, 그다음에 음식에 있어서 중요함을 좀 알았으면 하겠다 해서 장 체험을 하고 이어서 그 떡볶이 체험을 했는데 너무 애들이 생각보다 잘해줘가지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참 보람찼습니다. 명인도 오랜 기다림이 담긴 깊은 맛, 시간을 품은 우리 장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험을 오면 참로 반가워요. 간장, 된장, 고추장에는 아미노산 질소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어린애들을 이렇게 장류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장맛에 대한 고민도 멈추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좋아할 만한 고추장으로 좀 순한 맛을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그것도 만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수출도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것을 먹겠어요. 많이만 나간다면 순한 맛을 만들 수도 있죠. 발효에 과학이 담긴 고추장의 매운맛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 완화와 항비만 효과 등 각종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류는 항암식품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외국에서도 기냥 푸드가 아닌 발효 음식에서 우리 장내의 건강을 좋게 해주는 유산균도 많이 발성이 되고 프로바이오틱의 기능으로서 좋다 하는 논문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만큼 세계인에게 주목이 됐다라는 거죠. 한국의 전통 장은 수백 년간 축적된 발효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가정마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와 미생물의 변화로 이제는 장맛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날에 여기 순창에 최적화됐던 미생물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냐?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은데 향후 10년 뒤에는 이런 기후 자체가 아열대로 이제 바뀐다 하면 저희 장맛은 제주도 장맛이나 일본 장맛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원료의 균일성입니다. 그다음에 발효를 하는 조건의 균일성인데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기술이 보급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똑같은 맛있는 제품을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장독대마다 다른 미생물 생태계를 지키고 발효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산업적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미생물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어떤 토착 발효 미생물들을 자원화해서 국내에 있는 발효 산업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미생물 자원까지 그리고 실제 산업화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산 종균의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고유의 토착 미생물 자원을 활용해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선 국내 발효 종균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종균 첨가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산업화센터는 그 미생물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되게 대량 생산을 하고 그런 종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종균 생산 시설입니다. 한 균주당 한 10개씩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의 자원이 보관되고 있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종 발효 미생물을 이용한 종균 첨가제 등을 개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곳에서 보유한 발효 미생물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토착 발효 미생물로 약 6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아시아 최대 발효 미생물 자원을 보유한 미생물 종가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곳에서 관리, 연구 중인 산업용 토착 종균은 각종 발효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한국 토착 종균들입니다. 장점이 많은 토종 종균들을 안정적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발효식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출도 가능케 한 겁니다. 우리 발효식품의 특징은 제가 보기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미생물 균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식물성 원료입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성 원료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다양한 미생물의 균총이 함유되어 있고 그 미생물이 굉장히 우리한테 다양한 기능성을 준다. 꾸준한 연구 개발의 결과로 이곳의 종균을 활용한 발효 쌀도 생산했습니다. 영양과 풍미를 동시에 갖춘 건강식품이라는 평가입니다. 홍국균, 그리고 유산균, 효모균 이렇게 3가지를 접목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 홍국균 같은 경우는 백미에다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 2종은 현미에다 적용을 했는데 그냥 쌀에다가 그냥 균을 입혔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발효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발효 기간을 두고 발효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을 정밀하게 다루는 기술은 발효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했습니다. 전통 발효의 가치를 지키며 그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들은 발효 산업을 더욱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 발효 가공식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00억 달러를 넘었으며 매년 6% 이상의 성장을 통해 오는 2032년엔 1,87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발효 산업의 성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발효 음식은 더 우수한 효능을 보여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발효 제품에는 단일종의 미생물이 작용하는 그런 발효예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한국의 발효 기법은 다양한 미생물이 작용합니다. 복합 발효가 일어나면서 풍미를 더 향상시켜주고 맛을 증진시켜주고 기능성을 향상시켜주는 진가가 높은 우수한 발효식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이곳은 명실공히 발효식품의 메카로 통합니다. 오래전부터 장류 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창이 지금 장류밸리라는 걸 하나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민속마을을 97년도에 전체 만들면서 순창 지역에 있는 전통 장류 업체를 집적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의 지자체 연구소라는 장류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장류에 있는 먹는 미생물을 가지고 새롭게 소스 산업이든 다른 발효식품 산업이든 이런 쪽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4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에 테마파크까지 조성할 정도로 발효에 진심인 순창. 이유는 뭘까요? 장류라는 게 보통 하늘에 대고 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미생물, 그다음에 온도, 기온 이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순창은 그런 걸 천혜의 조건에 다 타고났다. 순창이 굉장히 대표적인 장류 우수한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특히 곰팡이나 이런 세균, 효모, 유산균들이 발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 테마파크 안에 위치한 발효 소스 토굴은 초창기부터 자리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순창이 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장을 발효를 시키는 곳인데 1997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발효를 시키는 장들입니다. 저희 아들은 2013년생이거든요. 저쪽 보면 2012년생 된장이 있어요. 그러면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어른 된장이다. 인사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발효의 특성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컨텐츠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과 밀접한 발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순창 맛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지역 명물 고추장을 연계한 축제판도 벌였습니다. 지역의 읍면에 있는 분들과 여기 민속마을에서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파시는 고추장과 주민들이 하나 매칭을 시켜서 그 고추장을 재료로 해서 만든 떡볶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였었고 순창 군민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의 열기, 고추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장을 핵심 축으로 관광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순창군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축제의 성공 요소가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든 지역에 있는 지역성이든 지역의 역사성을 발굴했고 다른 컨텐츠하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야지만 성공한다는데 순창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장류가 나오고 고추장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 담그기는 지식, 기술, 신념을 아우르는 전통 음식 문화이자 선조들의 지혜와 발효 과학의 결과물입니다. 2024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며 그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장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우리 장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장류 문화를 먼저 느껴보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까지 같이 먹고 갈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져가는 문화를 잘 지켜라 하는 특명을 주신 거죠. 국민들이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전통 장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우리 전통 장을 활용한 발효 산업의 육성을 고민하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장문화협회는 전통 장이 K푸드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라며 자랑스러운 장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형문화재와 연계한 지역 명품 장류의 브랜드와 수출 인증 지원, 발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우수 전통 장류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지원, 그다음에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 지원, 장담그기처럼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 전통 장류 육성 진흥법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돼요. 식품업체 관계자는 한식의 맵고 단맛은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이라며 한식이 미국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K푸드 열풍과 함께 한식 소스를 찾는 세계인들의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식품 외식 기업들은 K소스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콩과 미생물이 만나 보여주는 발효과학, 그 속에 담긴 한국의 맛. 전 세계 미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매력적인 소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게 없어요. 이미 외국인 분들도 마요네즈하고 섞어서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고추장은 조화로웁니다. 어디를 가든 좀만 있으면 고추장을 찾게 되고 된장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도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걔네들은 계속 먹다 보면 인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서서히 익어가면서 귀한 물질이 되는 거, 귀한 소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